내가 주로 애용하는 당사주 점학은 내가 창안해낸 점술학이다. 중국의 각종 점수를 연구해 보면서 나한테 뭔가 약간씩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을 느끼던 차에 우연히 이 당사주 점학은 창안이 되었다. 오랜 세월 임상해 보면서 무척이나 잘 맞는 점학임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하나의 수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선인의 창안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당사주점학을 창안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에 역학동호인으로 아는 후배 지인이 있었다. 나름 명리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사는 면도 있는 사람이었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닿은 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놀러 왔었다. 자신이 당사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손가락 짚어가며 그 기획권 파간문 운운하는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화당사주 놔두고 봐주는 그런 거인 줄 알고 별로 흥미를 주지를 않았는데 당사주는 너무 간단한 이론의 수락으로 적중률도 형편이 없어 우리 명학계에서 취급을 해주지 않는 류에 속한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의 연월일시를 하나 줘봤다. 그걸 당사주로 반을 빼고는 뚫어져라 한참을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보이네요. 하는 거였다. 깜짝 놀랐다. 그 사주의 주인공은 디자인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 물론 갑작스런 신기로 맞췄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당사주라는 매개체를 이용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내가 놀라서 어떻게 보는 건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당사주의 지 4개를 나열하는 건 일반 당사주방과 똑같은데 다른 건연간을 사용해서 지의 십신통 변성을 내어 해석을 하는 거였다. 명리학을 단순화해서 원국을 보는 형식인 셈. 원 당사주가 사지에 기획권 파간문 같은 12성을 넣어보는 거와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당사주를 우습게만 볼 일은 아니란 걸 이 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 나도 열심히 당사주를 연구를 해봤는데 원국 해석도 안 되었고 당사주에는 대운이란 게 없어 운이 해석도 되지 않았다. 결국 당사주로는 명은 알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고 그냥 폐기하려고 하다가 불현듯 이걸 점술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술은 대운이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엔 점을 치려는 연월일시로 반을 내어 년간지에서 사지의 통변성으로 해석해보는 시도를 했는데 뭔가 적중률이 나지가 않았다. 뭔가 이건 아니다고 실망을 하고 있는 중 어떤 역학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 운영자가 사주로 점을 치는 법을 공개를 해놓았었다. 점을 치려는 시간엔 연월일시로 명조를 낸 다음에 년간지 대신에 점을 치는 사람의 생년간지를 대체하여 보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뭔가 아주 신선했다. 왜냐면 점술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어떤 연월일시에 점치는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일 때 전반이 똑같이 나와서 그 여러 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말해줘야 한다는 모순이 있었다. 육효는 물론 점치는 사람마다 괴를 동전이나 산대로 다 따로 내면 되나 점치는 연월일시로 반을 내는 육임, 기문, 둔갑 같은 점술학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육임은 연명이라 해서 같은 반이 나와도 연명을 넣어 구분하긴 하나 크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참고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점치려는 사람의 생년간지가 들어가면 최대 60명의 사람이 동시간에 점을 쳐도 다 다른 결과치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다. 어쨌든 이 방식을 앞서 연구하던 당사주반에다가 적용을 시켰다.
그랬더니 적중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였다. 그러나 이 당사주 전반을 해석하기 위해 계속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도 미로에 헤매고 있었다. 뭔가 체계가 안 잡히니 적중률에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읽었던 유효학의 최고 고전으로 불리는 증산복역이라는 고서를 무심히 다시 읽어보다가 증산 선생의 세요론이 있었는데 증산 선생의 지인이 복잡한 육효이론은 몰라서 그냥 증산 선생에게서 새 이만은 60만으로 해석하는 간단한 법을 배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잘 맞아 자신이 10여 년간 이것을 보배처럼 잘 이용했다고 증산 선생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거였다. 세요론이면 중점이 서는 거였다. 그래서 이 세요론을 당사주전법의 일에다 배당을 시켰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나니 체계가 잡히면서 해석이 정교해지기 시작하고 적중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당사주전법의 해석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여러 수락을 접목시켰는데 육효 해석법, 매화 역수 해석법, 홍국기문 둔갑 해석법 등을 적용해서 이론을 체계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하니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은 다른 점술은 거의 보지 않고 당사주 점학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수락이 탄생하는 데 있어 많은 우연의 기회가 다가와야 하고 여러 수락이 참고가 되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설명한 대로 우연한 기회이다. 그 지인이 소개한 당사주, 그 카페의 주인이 소개한 점술법, 증산 선생의 세요론, 그걸 우연히 알게 되었으니 전반의 기본 체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